이런 식으로 주변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앙페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아낸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해요.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으니 나는 전류가 흐르는 다양한 도선을 만들어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을 됐어. 네,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기는지를 알아보자. 이걸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때 같이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그 도선이 모양에 따라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 세기도 달라. 그래서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요. 첫 번째, 직선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됐어. 네, I라고 하는 2A의 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이랬을 때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원형 도선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원형 도선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전류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중심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 어떻게 구할까? 또 전선을 이렇게 감아놓으면 이건 뭐라고 부르죠? 솔레노이드라고 부르죠. 세 번째, 솔레노이드의 형태의 전선이 있다면 이 주변의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길까?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 자기력인데 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생겨? 이것만 공부한 게 중학교 2학년. 얼마나 세게 생겨? 세기를 계산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내내 나와요. 자, 그러면 방향 설정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용을 선행하고 왔으니까 다 아시겠죠? 자, 직선도선에서 자기장 방향은요. 나침판 없어도 여러분들 오른손만 멀쩡하면 생각할 수 있어. 앙페르가 알려줬어요. 앙페르는 프랑스 사람이라 이름이 앙페르죠? 그 사람을 미국 놈들이 뭐라고 읽었을까? 암페어. 그래서 2암페어, 3암페어 할 때 그 암페어가 앙페르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요. 주변의 자기장 방향은요. 오른손을 이렇게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야. 나머지 네 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이야. 요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안 보이면 쓰십시오. 서연아. 자, 이렇게 전류가 민성아.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도선이 있어. 전류가 여기 흘러. 그러면 당연히 이쪽 방향 엄지손가락이죠. 그러면 주변에 나침판을 놓으면 그 나침판의 N극 방향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부드럽게 감는 방향이라고. 맞아. 그러니 전류가 이리로 흘러. 그러면 주변에 자기장이 부드럽게 돼서 감기는 방향이라고 했어. 그래서 감기는 방향 이 방향이 이 주변의 자기장 방향이야. 납득하냐? 민성이가 그래서 내가 그러다 그러면 혼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그러면 내가 이 중에 한 군데다가 나침판을 놓게 여기다. 그러면 N극 어딜 가리켜? 라고 하면 이 자기장 방향의 접선 방향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야. 맞아. 여기다 놓으면 이쪽 방향. 여기다 놓으면 이쪽 방향. 여기다 놓으면 이쪽 방향. 알겠냐? 여기다 놓으면요. 이쪽 방향이겠죠. 여기다 놓으면요. 이쪽 방향이겠죠. 접선 방향이 N극 방향이에요. 알겠어? 그러니 나침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N극 방향을 얘기할 수 있다. 전선보다 앞에 있을 때 N극 방향과요. 전선보다 뒤에 있을 때 N극 방향이 정말이야. 알겠어? 네,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되겠지? 넌 일로 할 거야. 네가 그랬다고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위로 흐르면 그걸 부드럽게 감은 방향. 알겠습니까? 네. 이 방향이 주변에 생긴 자기장 방향이야. 이거잖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보면 애새끼들 맨날 이 지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야 그거. 근데 맨날 너네도 이걸 틀려. 그러니까 반에서 1등하는 애가 이렇게 하다가 멈추는 거기가 답이야. 잘 보고 있어. 체크하면 돼.
알겠어? 네, 이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생겼는데 네가 만약에 전류 방향을 정반대로 해? 그러면 엄지손가락 내려가니까 자기장 방향도 정반대로 생겨. 됐죠? 방향할 수 있죠. 그랬을 때요. 나침판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N극이 전선보다 앞에 있으면 이쪽을 가리키지만 전선보다 뒤에 있으면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위치 정확하게 하라고 했어. 그럼 방향 설정하는 건 했어. 중학교 2학년 때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전선으로부터요. R만큼 떨어진 곳에 내가 나침판 A를 놨어요. 이 나침판의 N극을 당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예요? 자, 이 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곳에 나침판 B를 놔요. 이 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나침반 C를 놔요. A, B, C가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이게 고등학교 버전이야. 세기 구하는 거. 그러면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은요. R분의 KI입니다. R분의 KI라고 하는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그중 A라는 도선, B라는 나침판, C라는 나침판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요. A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고요. K라는 건 자기장 구할 때만 쓰는 상수야. 여러분들 그냥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 이겁니다. B는요. 2R만큼 떨어졌으니까 2R분의 KI, C는요. 3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 그랬을 때 분자값은 다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떨어져 있는 거리에 반비례한다고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불러. 몇 대 몇 대 몇? 아? D자 이 새끼들아 이씨. 얼마? 6대 얼마? 3대 2죠. 3대 2대 1 아닙니다. 알겠어? 이렇게 구하시는 거야. 되겠냐? 그러면 원형 도선이나 솔레로이드에서는요. 이거죠. 이때 방향 설정하는 것 정반대입니다.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라고 했죠. 근데 원형이나 솔레로이드는 전선이 감겨있기 때문에 감기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 전류를 가리키려면 얘가 감겨야 되는데 잘 안 감겨. 그래서 거꾸로 하자고요. 이렇게 원형 도선과 솔레로이드처럼 곡선 도선에서는요. 오른손을 펼쳤을 때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야.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나침판의 N극 자기장 방향으로 거꾸로 봐야 돼. 알겠어? 그러니 실제로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내 손가락을 그 방향으로 감아.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기장 방향인데 꼬맹아 생각해봐. 그러면 그 자기장의 방향은 원형 도선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석의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장 방향이 정반대라고. 그러니 도선의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장 방향 정반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어느 쪽 자기장 방향? 무조건 안쪽 자기장 방향을 얘기합니다. 안쪽 자기장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 도선 안쪽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럼 바깥쪽은 정반대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 이 뜻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솔레로이드에서도 해볼까? 여기가 플러스야. 전류 여기서 나가. 그래서 뒤쪽으로 갔다가 앞에 보이는 요 선에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러니 막대가 있을 때 전선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내 손가락 내려가게 감아.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내부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외부는 거꾸로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을 때요. 당연히 안쪽에다 나침판을 놓으면 오른쪽에 N극인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과 일직선이 여기다 놔도 오른쪽, 여기다 놔도 오른쪽입니다. 단 여기다 놨을 때 거꾸로 왼쪽, 여기다 놨을 때 거꾸로 왼쪽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장을 가리킵니다. 요번에 시험 봤는데 물리와 관련된 거 틀렸다 하면 나 뒤져.
알겠냐? 목숨 걸고 봐라. 물리 하나라도 챙겨와라.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방향 설정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기 계산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렇게 해요? 네. 원형 도선은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R분의 K 다시 I요. 그러니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원형 도선이니까 반지름이 R이라고 쳐.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라고 쳐. 그러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R분의 K-I인데 왜 얘는 K-예요? 얘는 K인데 상수값이 좀 달라. 조금 이따 설명할게. 알겠어? 상수가 좀 달라.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근데 이 세기가 문제야. 얘는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이 방법을 못 써요. 왜요? 떨어져 있는 거리 R을요. 얘는 2도선으로부터 쟤나 2도선으로부터 쟤나 같은 거리 R입니다. 그쵸? 근데 얘는 2선으로부터 여기까지 나침판의 거리를 잴 때와 2도선으로부터 거리를 잴 때 2도선으로부터 거리를 잴 때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K2-NI라는 방법으로 구한다. 머릿속에 나와. K2-NI라는 방법으로 넣는데 K2- 상수는 다르지만 어쨌든 상수일 거야. I는 전류일 거야. 문제는 N이야. 이게 뭘까? 라고 하는 이 N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전류 2A가 흐르더라도 전선을 몇 번 촘촘하게 감았냐에 따라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 그래서 이 N이라는 건 이 막대의 가문수인데 선생님 저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막대 길이가 20cm예요. 20cm라는 막대기에 3번 감았어요. 난 아닌데. 난 10cm였는데. 거기에 3번 감았는데. 그런 거면 촘촘한 정도가 똑같니? 다르잖아. 얘가 더 촘촘하게 감은 거잖아. 그래서 감은수를 넣을 때는요. 실제로 3번 감았다? 이걸로 넣지 않고요. 얘네들의 촘촘한 비율을 나타내야 되니까 얘네들을 다 환산합니다. 1m당 감은수로 환산해서 넣어요. 그러면 20cm에 3번 감았다면 얘는 1m에 몇 번 감은 횟수? 15번 감은 횟수니까 여기다 15 집어넣어. 얘는 1m에 몇 번 감은 횟수? 30번 감은 횟수니까 얘는 30번 집어넣어. 이렇게 넣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K2-NI다. N의 의미 정확하게 알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N의 의미까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 직선도선에서의 K라는 상수와 원형도선에서 K-라는 상수와 솔레로이드에서 K2-라고 하는 이 상수값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지새끼들이 줍니다. 대신에 크기가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직선도선에서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크기입니다. 원형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솔레로이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요. 직선일 때보다 원형일 때, 원형일 때보다 솔레로이드일 때 상수값이 훨씬 더 커집니다. 같지 않아요.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의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중학교 3학년 때 특목고 입시를 본다든가 수능을 볼 때 반드시 많은 비중으로 전기 파트에서 나옵니다. 요즘 전기 파트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너네가 가지고 있는 114, 115를 보면 114는 집에 가서 혼자 풀어도 되는 난이도야. 푸시면 돼요. 자, 선생님은 115페이지에 고등학교 난이도에 해당되는 238번을 풀어줄 건데 문제 한번 읽어봐.
되겠어? 자,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미안. 선생님이 그냥 풀어봐 드릴게요.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맞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 X축과 Y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두 개의 도선이 크로스되어 있어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A라고 하는 도선에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I만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도선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죠? 해봐. 어떻게 만들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그때 A보다 아래쪽은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냐? A보다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 A보다 위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A보다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을 선생님이 마이너스로 표현할게요. 물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입니다.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A보다 위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게 A 도선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Y축으로 세로로 서져 있는 B라는 도선도 있습니다. B라는 도선에서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3I만큼 흐른다. 뭐 이랬어요. 이게 B라는 도선인데 이 B라는 도선은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 도선보다 오른쪽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었을까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왼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B라는 도선은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왼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 맞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걸 네 군데로 나누죠. 내구탱이로 나누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스몰 a 부분, 스몰 b, 스몰 c, 스몰 d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야? 어느 방향이야? 이게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A라고 하는 부분 B, C, D에 막대기 A도 자기장을 만들고 B도 만들어. A는요. 됐어. A 막대기는요. 됐죠?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 위쪽은 나오는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A는 A, B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고요. CD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요. 되겠어요? B라는 막대기는요. 자기보다 오른쪽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BC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AD에는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듭니다. 납득합니까? 네. 이제 방향 설정 됐습니다. 그럼 세기는요.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R분의 KI입니다. 됐죠? A 볼게요. A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라고 했으니 얘는 됐죠? 떨어져 있는 거리를 같은 거리라고 그냥 했으니 저는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R, 여기도 R 이렇게 잡아 볼 거예요. 됐죠? 그래서 R분의 KI, R분의 KI, R분의 KI, R분의 KI로 만들고 있구나. B도선은요. R분의 3KI입니다. 전류의 세기가 3배 크거든요. R분의 3KI, R분의 3KI, R분의 3KI라고 하는 두 개의 자기장이 같은 지점에 동시에 생겨. 그럼 진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야? 이 두 개를 합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한 자기장의 세기가 진짜 세기입니다. 근데 A 지점은 둘 다 나오는 같은 방향이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더하면 돼. 그래서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요. R분의 4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 B는요. 한 놈은 나와 한 놈은 들어가. 근데 들어가는 쪽이 더 세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R분의 2KI. 납득했습니까? 이제 되겠죠? 마이너스 R분의 4KI 플러스 R분의 2KI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되겠어? 이렇게 해. 그러면 기억
C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까? A와 C에서 자기장의 세기만 보래. 절대값 같죠? 두 번째, B와 C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니 B와 C 반대인 거 보이죠? 근데 B와 C야, B와 D야? B와 C네요. B와 C는 같은 방향입니다. 알겠어요? 반대 방향 아니야. 같은 방향이야. 그 다음에 A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A의 자기장의 세기는 D의 자기장의 세기의 몇 배입니까? 2배죠. 4배 아니죠. 됐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뺍니다.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온통 그 문제야. 합성하는 문제. 되겠죠? 한 번은 원형도선, 한 번은 솔레로이드, 한 번은 직선. 됐어? 이렇게 합성하는 과정들이 온통 나와 있으니까 그 합성하는 과정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해될까요? 가능합니까? 중학교 2학년 내신한다 생각하고 문제 예쁘게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까지고요. 모르는 건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한 번 배워서 다 알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